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진단 방법, 예방책,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단순한 손저림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손의 감각과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과도한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의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손목에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하면 정중신경, 이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정중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손목 구조, 유전적 요인, 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증상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저림과 통증입니다. 특히 엄지, 검지, 중지에서 저린 느낌이 있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까지 저립니다. 주로 밤에 심해지고요. 새벽에 저려서 깨기도 합니다. 심한 분들은요, 하루 종일 저려서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털고요. 보통은 밤에 저려서 이렇게 일어나서 손을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조금 저린데 터는 증상이 너무 내가 자연스럽다, 너무 익숙하다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목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손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저림이 지속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여러분들이 꼭 의심해야 됩니다. 또 저리지 않아도 손의 감각이 왠지 둔해지고 섬세한 동작, 간단한 거는 단추 채우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동작이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자크 같은 거 올릴 때 자크가 작으면 왠지 굉장히 불편한 것,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왠지 손이 서툴러졌다, 잘 되던 동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의 근육이 위축되거나 손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도 나타난다면 아주 심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인데요.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런저런 예방법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딱히 좋은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손목을 막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장기간 손을 사용하는 경우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목 스트레칭을 또 꾸준히 하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설거지 등 손을 많이 쓰는 그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리한 동작을 좀 줄이고 보조기구,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구 중에는요, 밤에 잘 때 손을 못 구부리게 하는, 잘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구부리고 자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구부리게 깁스를 이렇게 하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책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 스트레칭, 자세 이런 걸로요. 마사지 그런 것도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도 사실 확실히 잘 모르고요. 예방법 중에 딱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없는데 손을 무리하는 것을 좀 조심하면 약간의 예방 효과는 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것을 좀 방지하면 약간의 예방 효과는 있다. 그 예방 효과는 굳이 수치로 나타내자면 한 5%,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손목 터널 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초기에,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초음파, 그리고 환자의 병력, 그리고 MRI,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종합평가를 해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신경 상태에 따라서 비수술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하면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맞고 환자의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비수술적 치료가 자꾸 발달하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인데도 무리하게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신경이 손상이 되잖아요.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경이 말기에만 꼭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에도 손상이 돼서 중기에 온 손상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지만 주로는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이 팔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이 마비가 되면 여기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주로 감각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손이 둔해지고 느려지고 서툴러지고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이것을 장애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무감각함도 잘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내가 잘 하던 일을 악기 연주자라면 악기를 잘 다루던 것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노력한다고 되지 않죠. 신경이 이미 다 죽었는데요. 그 신경이 나빠진 것이 수술을 하면 짠 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신경 손상은요, 다른 쪽하고는 좀 다르게 한 중간 정도만 신경 손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말기까지 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수술을 해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성공률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요, 수술이라서 막연히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시기입니다. 손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심해지고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요, 이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육이 위축이 됐잖아요. 이쪽 엄지 둔덕 이쪽이요. 근육이 위축이 됐으면 이것은 좀 늦은 겁니다. 수술을 해도 손에 힘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을 너무 늦게 해서 그런 겁니다. 수술을 너무 늦게 하면 신경 손상이 심해지고 이 신경 손상이 심해진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들,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다가 참고 또 시도하고, 그리고 마비가 돼도 시도하고, 아파도 시도하고, 저려도 시도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 장애가 남은 상태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의 그 신경 손상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오고, 그 빠른 시기에 온 신경 손상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말기라고 하면요, 더더군다나 신경 손상이 된 것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는 그 기본 정석이 사실은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한 것이 판명이 나면요,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하고, 단지 외국에서는 수술을 뭐 오늘 결정했다고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그 수술을 하게 되는 3개월,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증상을 완화하고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 및 다른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잘못된 겁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모험을 하지 말고, 모험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올 확률이죠. 그런 모험을 하지 말고 빨리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수술이 얼마나 위험하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제가 하는 그 손목 절개법도 있고, 손바닥을 째는 손바닥 절개법, 기존의 수술 방법도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잘해야 0.5% 이하입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의 신경 손상 확률은 얼마냐? 이것도 논문이 있습니다. 확률이 나왔는데 10%에서 30% 정도 봅니다. 보존적 치료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환자들의 신경 손상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만들 확률이 10%에서 3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손상을 10%에서 30% 만들 확률이 있는 비수술적 치료와 0.5%도 안 되는 신경 손상을 만들 수술 치료가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좀 다른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팔뚝에 있기 때문에 마비가 없다는 착각을 하는 거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의 감각.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방치하면 손의 감각과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정말 빠르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의외로 경미하면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심해지고 이미 막 신경 손상이 오기 시작했다면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손목 보호와 예방하는 방법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법,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기본 치료가 수술입니다. 수술만이 손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그 건널 수 없는 강,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손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그 건널 수 없는 강, 그 신경 손상의 그 시점을 넘어가는 것을 저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근전도 검사에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렇게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려면요, 사실은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중기에도 일부 비가역적인 손상,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의사로서도 알 방법이 정확히 없습니다.
검사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만약에 나는 손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고 손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절대 아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